자, 이번엔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. 도움 말씀의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상무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여주시죠. 첫 번째 키워드는 흔들린 모든 것입니다. 최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흔들리면서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, 금, 모든 자산군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안정된 모습이긴 하거든요.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에브리띵 랠리 재개될 수 있을까요? 최근에 좀 흔들린 건 사실인 것 같고요. 네,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기도 그렇죠. 했고, 미국의 또 중요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도 거의 고점 대비 한 10% 이상의 조정을 네. 좀 받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이제 회복을 좀 하고 있는데요. 아마도 가장 크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변수는 역시 단기 유동성인 것 같고, 네. 이 유동성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가 최근에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. 예. 그리고 12월 달에는 또 미국의 그 연준의 그 자산 매각 음. QT를 종료를 한다는 거. 네.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유동성 랠리가 다시 재개된다. 이렇게까지 또 그 확신을 할 수는 네.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11월 달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안들은 좀 완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QT가 과거에 종료됐을 때 혹시 증시가 좀 안정된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터지고 난 다음에는 네. 이 QE라든지 QT라든지 이런 연준의 어떤 자산의 변동과 주식 시장이 거의 같이 갔었는데요. 예. 근데 사실 지난 한 2년, 3년을 보면은 그 음. 공식이 약간 깨지긴 했었습니다. 아.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좀 줄여도 네. 워낙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의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사실은 돈을 조금 줄여도 돈이 워낙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면서 AI 개발 혁신을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상관관계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 보면 이 연준의 자산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단기 금리가 네. 생각보다는 조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음. 따라서 아마도 이 QT를 종료를 하게 되면 적어도 이 단기 자금 시장에서 이 금리가 좀 튀는 현상들은 다소 진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아마도 저는 이 11월, 12월에 있어서 이 다시 한번 유동성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은 결국은 QT 종료다 이렇게 네. 좀 보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 주셨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투자자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. 이게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다 보니까 저가 매수에 나서자,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이러는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주식보다 더 매력적인 게 맞을까요?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반등을 할 것 같고요. 오늘 아침에도 음. 보면은 비트코인이 다시 네. 9만 달러 선을 회복을 한 걸 그랬더라고요. 보면은 이제 조금씩 특히 이제 유동성이 워낙 예민한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씩 회복을 할 것 같은데 네. 사실 투자자분들이 약간 실망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미국과 중국이 이제 관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협화음이 커졌을 때 네. 그때 이 트럼프 패밀리들이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공매도를 했었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를 통해서 약간 이게 정말 투자를 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산이냐 아니면 트럼프의 어떤 변덕에 따라서 정책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불확실성에 따라서 이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변동성이 네. 큰 자산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주식 시장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크고 불안한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는 이 비트코인과 함께 가긴 하지만 네. 비트코인이 주식시장보다 더 빨리 가격이 회복을 할 거다라고 보기는 약간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비트코인이 이제 중국에는 좀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투자 매력도 관점에서는 비트코인보다는 주식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. 다음 키워드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? 다음 키워드는 AI 독주 완화입니다. 최근에 구글의 TPU가 다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AI 독주 완화에 대한 어떤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좀 그 AI가 거의 이제 특히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을 거의 좌지우지했었다라고 봐도 네.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은 결국 AI 관련한 주식 시장이 굉장히 뜨겁긴 했는데 그만큼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업체들 간에
약간의 옥석가리와 같은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물론 TPU가 나오면서 이제 구글의 주가가 좋고 뭐 이제 그 이외에 소위 말하는 이제 AI 쪽에 아니 오픈 AI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예. 뭐 그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조금 이제 떨어지면서 결국은 AI 때문에 특히 올랐던 주식들 중에서도 약간 이제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만큼 AI 산업과 관련된 어떤 테마들이 여전히 유효하긴 하지만 이 업체 내에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고 대신에 오히려 이런 그 구글의 TPU를 통해서 네. 저비용으로 그 엔비디아의 어떤 GPU보다 조금 더 효율성이 높게 유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가 주는 시사점은 결국 이 AI 이외의 다른 산업들도 네. 이런 구글의 어떤 TPU와 같은 어떤 효율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네.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실적을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대단히 좋긴 한데 네. 이 빅테크 기업과 뭐 예를 들면 S&P 나머지 493개 기업들의 이익률의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AI의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독주가 네. 약간은 주춤하고 아. 그 안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약간 주춤한 반면에 오히려 그 외의 업종들에서 조금씩 기회가 아마도 내년에는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네.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AI의 어떤 독주 완화의 어떤 시그널들이 이 구글 그리고 AI 내에서의 어떤 빅테크 기업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조금씩 나타날 수 있다.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방금 전 표에서도 이제 나왔었는데 2023년을 기점으로 이제 M7 기업들과 그 외의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확실히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주 상황은 어떤지가 궁금하거든요. 주도주 변화에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을까요? 사실 11월만 보면은 약간 그런 조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 네. 그렇게 뚜렷하진 않습니다. 아. 왜냐하면 워낙 저희 한국 기업들의 이익에서 네. 이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좀 그 상대적으로 좀 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. 네. 다만 이제 11월 들어서는 최근 들어서 뭐 제약 바이오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중일 분쟁과 관련해서 이제 유통 소매 업체들의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약간 괴리가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이 반등할 때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주가 조금 더 주도력이 좀 있다라는 거를 좀 보면은 미국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좀 조짐이 뚜렷하진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렇지만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최근 들어서 어쨌든 반도체 이외의 업종들의 내년도 실적이 약간씩 상향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. 네. 뭐 과거에 보면 이게 이익의 상향 조정을 조금 주도를 하고 있는 음. 업종들이 뭐 상사 자본재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소급 적용이 되게 된 이 자동차 뭐 요런 업종들 그다음에 증권 요런 업종들이 조금씩 내년도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이 좀 되고 있어서 네. 아마도 좀 뭐 올해 사실 이제 9 월달 10 음. 월달만 보면은 반도체 없으신 분들은 엄청난 소외감을 느꼈을 그렇죠. 거잖아요. 근데 그런 소외감은 조금씩 이제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자, 끝으로 세 번째 키워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세 번째 키워드는 11월 마무리입니다. 이제 11월 증시도 이제 끝나가고 12월을 좀 맞이할 때가 됐는데 오늘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시작되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바이오 학회가 많이 예정돼 있는데 이벤트랑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수혜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 블랙 네. 프라이데이 이게 12 월까지 인제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최대 소비 시즌입니다.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.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요럴 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소비주들이 네. 좀 많이 곽광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서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소비주들 그리고 특히 요즘 미국에서 잘 팔린다고 하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류의 제품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네. 미국에서는 뭐 당연히 인제 뭐 아마존, 월마트 요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또 12월 달에 또 11월 말 12월 말에 예. 뭐 여러 가지 그 미국에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이제 학회들도 그렇죠. 있고 또 12 월이 가면은 또 12월 FOMC에 대한 관심들도 좀 많은데 네. 아마도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 가지고는 또 제약 바이오 업종에도 음.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
아마도 올해 들어서 사실 이 AI나 반도체에 약간 좀 가려져 있는 측면들이 좀 있었는데 네.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하 때 가장 크게 또 좀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업종들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는 그렇죠. 점에서 저희가 제약 바이오 업종,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 업종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음. 같습니다. 방금 전에 살짝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12월 증시 전망과 이 주도주 관점에서는 AI보다는 이 바이오랑 제약 쪽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요? 사실 저는 뭐 12월 주식시장을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. 네. 특히 12월 9일, 10일에 있을 FOMC 이후에 어쨌든 또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지금의 어떤 반등의 어떤 회복의 모습을 이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반도체주에 대한 주도력은 여전할 겁니다. 네. 사실 내년, 내후년까지 보더라도 반도체만큼 확실하게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업종들이 몇 개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반도체 업종의 주도력이 약해진다라기보다는 반도체도 가지만 반도체만 가는 장세에서 약간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일부 소비재라든지 뭐 요런 업종들이 이제 함께 따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하고 있어서 12월은 아무래도 10월보다는 조금 더 이 업종들 간의 어떤 격차가 좀 덜해지는 네. 연말이 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음. 그리고 12월 FOMC 회의까지 이제 한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당분간 변동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. 포지션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? 어떻게 생각하시죠? 예, 맞습니다. 사실 이제 12월 달에 어떻게 보면 뭐 코스닥 같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연말 배당, 네. 연말 배당 그 양도세 예. 예, 차익에 따른 또 매물이 가끔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10월 달에 주가가 코스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아마도 12월 달에는 약간은 좀 뭐 배당이라든지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네. 이런 업종들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것도 음. 괜찮은 전략이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상무와 함께했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